미국과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나 사망자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구촌은 유례 없이 조용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하루 사이에 피해가 집중된 나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주말을 지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급증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토요일 하루 동안 하루 신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최대 감염지 뉴욕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는 그간의 추이가 유지되면서 700명대 후반의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2만 2천여 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 역시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50개 주 전체가 연방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확연하게 누그러졌습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도 거듭 제기돼 왔습니다만 정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연속 900여 명씩 숨진 데 이어 지난 하루 사이 700여 명이 숨지면서 이같이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이 12.6%로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중 치료를 받아온 영국의 존슨 총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서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예, 존슨 총리가 퇴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영국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가요?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조금씩 등락은 있지만요. 정점이 지났다는 평가가 아직 유효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신규 사망자가 3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고요. 독일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다시피 국가별 누적 사망 확진 규모는 매우 큽니다. 스페인에서는 확진자가 16만 6천여 명, 사망자는 1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고요.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5만 6천여 명, 사망자는 1만 9천여 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13만 2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1만 4천여 명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각국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중국이 어제 2단계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우한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1단계 시험을 마친 지 10여일 만인데요. 2차에서는 투여량을 낮추고 참가 인원은 5배로 늘려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차 시험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리고 이후 효과를 확인하려면 또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최대한 서둘러도 연내 개발은 어렵다는 게 중국 보건당국의 예상입니다. 개발 기간을 가장 짧게 보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6개월 뒤 9월쯤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시험은 앞으로 2주 뒤에나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년 반 안에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오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 유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펙이 원유 감산을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가 또다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제 유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주 논의됐던 감산안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오펙 플러스 석유 장관들은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오펙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과 증산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로써 유가 전쟁이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감산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유가가 안정화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는 기독교와 또 가톨릭의 최대 축일인 부활절이었는데요. 바티칸의 모습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네, 그동안 교황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해 왔습니다. 보통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광장을 내려다보면서 강복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신자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적 위기 속에 모든 국가의 연대와 상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대응책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의 분열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전염병이 초래한 슬픔과 고난 속에 고독한 부활절이 됐다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황의 부활절 미사가 진행된 시간에 로마 일대를 비롯해 이탈리아 현지는 예년과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과 휴업령으로 거리의 인적이 끊긴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부활절 밤에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고 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 사태로 폐쇄된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감미로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봉쇄된 국경을 넘어 희망을 노래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관객 없이 진행된 이번 공연은 46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밀라노 당국이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치유와 희망을 주고자 기획한 건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어두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자 공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를 실감할 수 있는 하루였는데 보첼리의 노래가 지구촌에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안겨줬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